예, 전쟁 이후의 대표곡들에 대한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54년에 대구에서 발매된 이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이거는 대구에 있던 유니버설 레코드사에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오아시스 레코드사도 대구에 있었는데 다 아실 겁니다. 곽순옥 씨가 부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이산가족 찾기 때 거의 뭐 주제곡으로 알려져가 전 국민이 이 노래만 나오면 다 눈물 짓죠. 전쟁에 시달린 이들의 그 슬픔이 쓰는 곡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가장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나온 히트곡은 역시 그 전문적인 가수 현인의 구세어라 금순화입니다. 워낙 명곡이죠. 예.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참남 구두에 먹은 너가 불러봤다 찾아를 왔다 금수가 어디로 가고 기다릴 거야 매였다가 피는 나를 흘리면서 일사이후라 올라왔다. 당시에 영도다리나 국제시장에 이렇게 이산 가족이 된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혹시나 가족을 만날 수 네. 있잖아요. 가족 만날 수 있을까 봐서 용도다리 혹시나 난간에 하는 갔던 거네요. 이 가사를 좀 진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는 아세요? 아지. 굿세어라 금수나 노래는 아세요? 예. 노래는 어릴 때부터 우리도 이거 다 듣고 살았지. 이제 모임 하잖아. 모임 해가 밥 먹고 술 먹고 그때 이제 이런 노래를 한 번씩 부르고 그래. 알고 말고지 뭐. 그걸 얼마나 많이 불렀다고. 그 당시 이게 얼마나 유명했던 거예요? 유명했지. 그 구세라 금세라는 네. 현인 노래고. 그때 피난 시절에 담요 쳐놔놓고 담요 쳐놔놓고 이게 했는 게라 현인 전부 그 피난 시절 때문에 그 문화인들 이리 당황하십니까 대구 피난 그래서 이 노래 많이 나왔어요 대구에서 전선야곡 그것도 여기서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대구 사람 막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참는 흥남부두에 먹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꾸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일로 나 홀로 왔다. 아, 정말 명곡이네요. 구세어라 금순화가 얼마나 인기 있었고 판매가 많았냐면은 그때 미군들이 사용하는 이 큰 백에 레코드판을 300장을 넣어가지고 배달할 정도였다니까. 그 들기도 힘들잖아요, 300장이. 그 정도로 판매고가 높았다. 그 당시에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노래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전쟁에 관한 걸 좀 빼고 싶기도 하잖아요. 대중들을 위로하는 것은 전쟁의 상흔만 끄집어낸다고 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이후에는 음악들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가 궁금해요. 전쟁의 아픔을 잊고 또 평화로운 자연생활, 전원생활을 꿈꾸며 또 이국을 동경하는 이런 가사가 장작되어 만들어진 곡도 많죠. 예를 들면은 금사양이 부른 홍콩 아가씨. 제목부터가 이미 딱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황정자의 오동동 타령, 허민의 페르사 왕자, 명국한의 방랑시인 김삿갓. 그런데 특히 이제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그 음반 나온 것 중에 평양이 낳은 가이라고 장세정 선생이 노래한 샌프란시스코, 절골 목장 이런 새로운 곡들이 전원생활을 꿈꾸면서 만들어졌다는 게 놀랍죠. 높다란 밀짚 모자 옆으로 쓰고 휘파람 불며 양떼를 몰고 오보라 그늘에
노래를 불러라 불러라 젊은이의 노래를 저 멀리 산마루에 타오르는 흰 구름도 춤을 추느냐. 당시에 그 미군이 어쨌든 이제 주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음악들이 대거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 미군의 스윙 음악이라든지 당시의 팝 음악들 그리고 즐거운 목장 같은 그런 백인들이 컨트리 같은 느낌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우리 정서하고 믹싱이 되는 거죠. 믹싱이 되어서 이렇게 새롭게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세어라 금수나가 그 한국 전쟁 당시 상황을 묘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전쟁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즐거운 목장은 전쟁과 동떨어지는 이상적인 저는 풍경을 그리면서 당시의 대중 정서를 유려한 곡이죠. 그래서 밝고 경쾌함이 특징입니다. 니돔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쟁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이국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 애호하고 애송하고 불렀겠죠. 부르면서는 조금 슬펐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다름을 알면서 슬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대를 잘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꿈꾸게 하는 것도 또 음악가들로서는 중요한 역할이죠. 예. 여기 우유를 통속에 가득 짜놓고 이게 그 당시에 능금을 먹으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풍요를 노래로만 상징하는 할 거죠. 수밖에 없는 예,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또 음악을 통해서 그 시절에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음악도 너무 쉽게 소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즐기다 보니까 이걸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은 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오늘 저희가 소개했던 그 음악들은 악단이라고 예, 하나요? 예. 공연도 막 하고 순회 공연도 다니고 그랬다면서요? 예, 뭐 악극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할 때 1막과 2막 사이에 또 나와서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걸 우리 막간의 가수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전국 투어를 돌았는데 그게 이제 삼천리라는 잡지사에 1930년대 중반에 각 그 포리돌이나 OK 레코드나 그 기획사 연예부장을 모시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공연을 다니면 그 당시에 서울의 집안채 값이 7,000원, 8,000원 할 때 하루 공연 수익료가 한 800원, 700원 정도 올라오는 곳이 전국에 1급지 3군데가 있는데 네. 그게 평양, 서울, 대구예요. 아, 우리 대구도 그래서- 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네. 당시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대구가 이제 그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악 도시로 정해지는데 그 베이스도 아마 있는 것이겠죠. 그 저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때 방천시장에 김광석 길에 제 아는 형이 커피 공장을 하거든요. 방앗간을 하는데 그냥 놀러 갔었죠. 그때 제가 이제 일집 음반을 냈을 때인데 그 즈음에 온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대구를 보고 실사를 하러? 실사를 해서 이게 되는지 이 지역이 그럴 만한 곳인지 약간 이렇게 의심쩍으면서 왔다 갔다 할 즈음에 제가 이제 그게 그냥 우연찮게 갔고 그래서 판낸 거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한 장씩 이렇게 줬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실사하고 심사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봐라. 대구는 여기 길 가다가 어깨 부딪혀도 여기 판 준다. 음반을 내놓는다. 그래서 그게 예술의 선정이 도시다. 선정이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했다고 그분이 저한테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